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과로로 쓰러졌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공식 일정이 몇 개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 6일 동안 공식 활동이 6가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13일 봉하마을 갔죠. 14일 날 사선 이상 중진 부인들하고 11명하고 오찬했죠. 15일 김정숙 여사 서울에서 만났죠. 16일 이순자 여사 만났죠. 17일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하고 오찬을 했죠. 그리고서 18일 날이죠. 토요일 날, 여러분 심정민 소령이라고, 네, 그 훈련 중에 순직한 그 공군 조종사 그 양반의 추모 음악회가 열렸는데, 그 추모 음악회에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갔어요. 혼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혼자 공군 조종사의 그 참 비극적인 사건, 그걸 추도하는 행사에 참석한 경우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이야. 네. 윤창중이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을 노리는 게 아니다. 영부인 자리는 징검다리다. 영부인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봉하마을에 가서 권양수 여사도 만나고, 국민의힘 중진들 부인들하고 오찬도 하고, 김정숙 여사도 만나고, 이순자 여사도 만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옆에 딱 서가지고 그 원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 그 보훈 가족을 일일이 악수하면서 접견하는 거, 이거야말로 부통령 자리까지 가겠다는 거다. 제가 그랬잖아요. 당당하게, 이건 영부인을 넘어가지고, 그게 바로 적중한 거예요. 18일 날 고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 혼자 갔어요.
그건 뭐냐? 건너뛰는 거야, 이제. 영부인으로서의 국민적 인정을 이제 받을 만큼 받은 거야. 지난주는 이른바 영부인 인정받는 주관으로 이제 충분히 성공했고, 논란도 엄청나게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된 거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오히려 좋아. 오히려 다음 단계가 부통령이야. 응? 지난주에 뭐냐? 논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 주자. 내까지 논의 단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2부속실을 지금 만들자, 부활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제2부속실 만드는 건 그건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야, 지금. 이미 직원까지 다 채용하고 있어. 그 채용 취소했다는 이야기가 없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코바나 콘텐츠 사조직으로 이제 이쪽 비서실 챙겨가지고 비서실 직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5층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그 이제 집무실을 김건희 여사의 이제 집무실로 쓰는 거야. 그리고 한남동 그 관저에 이제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이제 지금 채용 절차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신원조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사를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게, 이 뉴스원이라고 하는 통신사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기사를 올렸어요. 제목이 뭐냐?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끝났다. 이게 얼핏 보면 김건희 여사를 조지는 것 같지만 조지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끝났다. 윤 대통령 없는 공식 일정도 소화하고 있다는 거야. 딱 맞는 거야. 이게 고 심정민 공군 소령의 그 추모 음악회에 간 거, 이건 뭐냐? 윤석열을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영부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부통령 자격으로 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뉴스원 기사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지금 마크롱 대통령 그 부인, 그 마크롱 대통령 부인처럼 그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부인, 그 부인을 모델로, 영부인 모델로 지금 비서실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이건 내가 볼 때 김건희 여사 쪽에서 뉴스원에 흘린 거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더만요. 마크롱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프랑스의 언론과 프랑스의 보수 우파 국민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그 부인이 이 브리지트인데, 그 브리지트 여사가 마크롱하고 무려 24살 나이 차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프랑스와 같이 이 남녀 평등 문제라든가 성 문제에 개방적인 나라라고 하지만
24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교 선생과 이제 제자 관계야, 제자 관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 언론에서 이 마크롱 대통령과 그 부인 브리지트 여사 이 관계를 조진 거야.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근데 대통령이 되고서 과연 브리지트가 영부인 역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 브리지트 여사를 영부인으로 인정해가지고 무제한의 공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엘리제 궁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로 이 브리지트 여사 영부인의 활동을 소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부인 그 영부인이 프랑스 부통령처럼 엘리제 궁 홈페이지에 똑같이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걸 좀 뉴스이스에서 제목을 어떻게 달았느냐. 내용을 소개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브리지트 여사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했나. 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활동을 잘 보면은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언론을 봐. 여론 동향을 체크해 보는 거지. 그러면서 그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뉴시스라는 이 통신사가 이게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 브리지트까지 알 리도 없어요. 기가 막히구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 공간을 만들어야 안전하다. 딱 이렇게 이제 가는 것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고 심정민 소령 추모음악회에 갔는데 거기다가 그 김건희 여사가요 비망록에 글을 남겼어요. 글을. 응? 나는 이걸 보면서 이건 김건희 여사가 잘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부인을 자리를 꿰차면서 부통령으로 이제 활동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시동을 걸은 걸 보면 급하게 시동을 걸은 걸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노리는 게 뭐냐? 노리는 게. 네? 이건 뭐냐? 정치적 욕심, 정치적 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창준이가. 이 추모음악회에 가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고귀한 희생,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랬어. 아니 어느 영부인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이런 추모록에 이런 글을 올려. 이건 완전히 부통령인 거야.
야, 이건 내 눈에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거야, 이건. 예? 이건 김건희 여사가 일찍 뛰어든 배경이 뭐냐? 자신의 정치적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 욕심이. 이걸 억누르지 못하고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형이지. 그런데 어제 용산에 용산에서 그 집들이 했죠, 집들이. 그 집들이에는 왜 빠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안사람 역할이라 하는, 내조나 하는, 시다발이나 하는 역할이 아니다란 걸 나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합리적 의심을 해요. 네. 지금 동네 사람들 불러오는데 내가 거기서 윤석열의 이른바 내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쭉 영부인 자림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국가유공자들 보훈 가족들하고 악수해서 생긴 이미지, 그 일주일 동안 쌓았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따로 챙길 게 있어가지고 안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거지. 앞으로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독자 행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독자 행보. 물론 같이 참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가급적 김건희 여사가 독자 행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김건희 여사가요, 1920년생, 올해 50세입니다. 50세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다고 한다면 55세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김건희 여사가 이 영부인 자리를 징검다리로 해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 야심을 나는 이뤄야겠다는 그 욕심을 나는 갖고 있다고 봐요. 네. 비망록의 그 추모록에 서명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딴 생각이구나. 그런데 잘 보면 유달리 보수 행보를 해요.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거기에 비도 오는 판에 김건희 여사가 굳이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근데 그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보훈병원에 가가지고 참전용사들, 그 사람들을 위로 격려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엊그저께 이 소위 말하는 그 국가유공자, 그분들하고 보훈가족 만나는데 악수를 했어요. 접견을 했어.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은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네? 떠오르는 사람. 힐러리 클린턴. 이 장면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떠올려야 돼. 아이고야, 위티스님, 힐러리. 이야, 대단하다. 검찰청장님, 없어요? 힐러리. 박마리아, 이야. 말 좀 하자. 아니, 박마리아를 아는 분들이 지금 우리 이 조마뉴스를 보시는구나. 제가 솔직히 박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박마리아 여사가 소위 말하는 이기붕 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국회의장의 부인.
그 박마리아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게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힐러리. 나는 김건희 여사가 이걸 노리고 있다 봐요. 네? 소설이다. 어림없는 소리야. 이건 정말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추적하면서 내린 결론이야. 아, 이게 힐러리 클린턴을 롤모델로 가는구나. 네, 아, 정말. 아이고야, 김건호님 아시네. 이화여대 졸업. 어이구, 이야. 제가 함부로 이게 뭐, 그야말로 구라칠 수가 없는 거야. 이야, 박마리아가 딱 뛰어나오시는구나. 이것 갖고도 제가 몇 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야, 놀라운데. 박마리아가 딱. 힐러리가 그 백악관에 있으면서 루인스키 그게 나왔네. 루인스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힐러리가 클린턴하고 이혼을 안 했죠. 이혼을 하고도 남을 여자가 왜 안 했느냐?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곧바로 나왔잖아. 자,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과 내기할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시간이 지금 조금 오버됐어요. 네. 자, 네 번째. 이준석 최후의 발언이다.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냐면, 이준석이가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그 위원장 이양희 교수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이준석이가 국민의 그 윤리위원회를 이제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공격했냐면 이준석의 요지는 그거야. 자기는 성상납을 받은 일이 없다. 성상납을. 그리고 증거인멸을 자기가 교사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예요. 근데 그 이양희 교수라는 분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른바 신민당 김대중 김영삼 그때의 소위 말하는 소속 이철승 선생의 따님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 기계가 이 대쪽이 아니시거든. 이양희 그 교수가, 위원장이.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장하는 게 성상납을 받은 일이 없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처벌할 수가 있느냐. 응? 그 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그 김철근이를 내려보낸 것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거고 7억의 그 각서를 썼지만 실제적으로 투자를 안 했다 이거거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근본적으로 당대표는 윤리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해외에 있다가 뭐 유엔 활동, 이 양반 유엔 활동을 하잖아요. 해외에 있다가 들어와 가지고 입장문을 발표했어. 입장문. 조목조목. 응? 지금 이준석이가 윤리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아주 직격탄을 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결국은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임명한 거기 때문에 응? 이준석을 봐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해요. 그런데 난 이걸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야, 이양희 위원장 역시 아버지 소속 이철승 선생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정치 인생을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야. 그 따님이기 때문에. 이철승 선생의 부인은 의사였거든, 의사. 아, 저런 기계가 생기는구나.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의 이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행위라는 거야. 응? 그리고 윤리위원회라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를 갖고서 징계하는 거지 경찰 조사를 갖고서 징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쏜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준석 자르는 거야. 이준석 자르는 거야. 지금 보면 방향은.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뭐냐? 조선일보, 조선일보. 네? 무좀 따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이준석을 쳐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어제 2건을 올렸어요. 뭐냐? 주간조선에서 주간조선 기사를 그대로 조선닷컴에 올렸어요. 그게 뭐냐? 이준석을 쳐내면 지금 민주당 꼴난다. 이야, 이게 조선일보야. 응? 조선일보 기사는 한 줄 한 줄이 그야말로 지능적이고 정파적이기 때문에 기사를 잘 봐야 돼요. 주간조선 기사를 그대로 실어가지고 이준석 쳐내면 민주당 꼴 나는 것 아니냐,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라고 국민의힘 TK 지역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이준석을 봐주는 기사야. 네?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이번 성접대 의혹은 자신을 향한 공작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야, 정치 공작이라는 거지. 그러면 가세연이 폭로한 것도 이게 윤핵관들이 시켜서 한 거다? 한참 선거를 하는데, 한참 대선 때인데 작년 12월 27일 날 가세연이 이른바 이준석 성상납, 성접대 의혹 스캔들을 터뜨렸어요. 그 민감할 때. 이게 조선일보야, 이게. 지금 이준석이가 성상납 의혹 사건에 걸려드는 게 정치 공작이라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 갈등의 본질은 당권 싸움이란 거야. 당권 싸움. 야, 정말 기가 차는 일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민주당에서도 이준석을 부러워하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를 날리려고 하느냐? 그런 기사를 쓴 거야. 그런 기사를. 이게 주간조선에서. 이게 지금 조선일보 또 하나 기사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르면 이번 주에 징계 심의한다는 거예요. 이르면 이번 주에 27일까지 가지 않고
오늘이 20일부터 되니까 이번 주에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징계를 할 걸로 본다는 거야. 그 기사를 쓰면서 결론에 뭐라고 나왔느냐.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다수다 이거야. 이준석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다수인 가운데 친윤계 일각에서는 이준석이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거야. 에? 결론이 압권이야. 이준석 대표 지지층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거야. 이야. 이게 조선일보야, 이게. 아니, 그 가세연이 폭로하고 성상납 의혹과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 교사 김철근이 내려보내기 전에 그 성상납을 담당했다는 그 김모라는 사람하고의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이게 정치 공작이야? 아니 어디까지가 정치 공작이야? 박근혜 정권 초반에 이른바 박근혜 키드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동선 방문하는 그 업체를 결정하는 데에 이준석이가 박근혜 키드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을 매수하자. 이런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성상납을 했다고 하는 그 김모 대표라는 사람이 그 이준석을 상대로 정치 공작을 했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지금 윤핵관 쪽에서 지금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준석을 날리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조선일보인가 이게. 여러분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가 4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가 경고야. 이준석이가 뭐라 하냐. 나는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어쨌든 그건 네 마음대로야. 두 번째 당원권 정지라는 게 있어요. 당원권 정지는 1개월에서 3개월이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1개월일 경우에는 1개월 만에 복귀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준석이가. 근데 3개월일 경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경고만 받아도 이준석은 물러나야 되는 거야. 근데 재미있는 게요. 세 번째 탈당 권고가 탈당 권고. 탈당 권고는 뭐냐면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이준석이가 제출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준석이가 10일 내에 탈당 권고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는 거야. 이게 자동적으로. 네 번째가 뭐죠? 제명이에요, 제명. 근데 네 번째가 제명인데 제명을 당하면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표결을 해야 돼, 표결을.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 구성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정미경이다 뭐 해가지고.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표결을 붙였을 경우에 이준석이가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당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가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야.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제명을 시키면 이준석이가 이건 정치 보복이다 그래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런데 탈당 권고를 받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오히려 탈당 권고를 받는 게 더 이준석한테는 불리하다는 거야. 근데 최근에 이준석이가 안철수랑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안철수가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인 거야. 그래서 안철수가 추천하는 2명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구나. 한 명이 누구냐면은 국민의당 출신의 김윤희라고 하는 서울시당위원장. 한 명이 누구냐면 정점식이라고 저 통영 고성의 그 황교안이의 검사 후배. 이 정점식이를 이 사람은 국민의당 출신이 아니다 이거야. 이게 뭐냐? 안철수는 2명을 최고위원회에 집어넣어 가지고 만약에 제명을 당했을 경우에 표결로 밀어붙여 가지고 이준석을 제명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안철수가 추천하는 2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결사항전을 하는 거지. 이야, 정말 이건 재밌네. 어? 월프 메스터님, 칼세 발언은 너무 상투적이야. 기분 좋겠다. 어? 띠 월프 메스터님. 쫙 설명이 되죠.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 조선일보는 왜 그러느냐. 이준석을 당대표로 계속 가져가야만 조선일보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거야. 윤석열, 이준석 체제로 가야만 우리가 조선일보가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지. 응? 그리고 이준석 같은 30대를 내세워서 이준석이 이야기를 자꾸 써야만 소위 말하는 2030들이 조선일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게 된다. 이거 완전한 상술이거든. 네.